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런 버핏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전설적인 투자자의 최신 행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핏 할아버지를 그저 운 좋은 동네 할아버지 혹은 햄버거 먹으면서 월스트리트의 1급 비밀을 받아먹는 사람쯤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최근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 공시, 즉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치 첨단 기판 뜯어보듯이 낱낱이 해체해보면 이 양반이 지금 시장을 얼마나 냉철하고 무섭게 보고 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13F 공시는 워런 버핏이 2025년 12월 31일 부로 CEO 자리에서 은퇴하고 그레그 아벨에게 지휘봉을 넘긴 후 처음 발표된 보고서라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버핏 시대의 마지막 설계도이자 아벨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오늘은 매일 호가창이라는 족대를 들고 설치는 대중들과 달리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지금 어떤 부품을 모으고 언제 갈아띄우는지 그 압도적인 오마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포트폴리오의 구조조정과 현금 보유 전략에서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버핏의 차가운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의 눈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갈 겁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메인보드 빅테크 매각과 역대급 쿨링 시스템 현금 가동. 자, 먼저 2026년 13F 공시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위 5대 보유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12.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4%,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3%, 코카콜라 10.2%, 쉐브론 7.2%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팩트는 바로 비중 축소입니다. 버핏은 최근 12년 사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애플 비중을 무려 20%대 초반까지 미친듯이 정말 가차없이 깎아냈습니다. 단순히 비중만 줄인 게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과거에 대거 투자했던 아마존 지분도 가차없이 던져버렸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냉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시각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컴퓨터가 AI와 빅테크라는 그 고사양 프로그램을 밤낮 없이 돌리느라 온도가 100도를 넘어 끓어오르며 터지기 직전의 과부하 상태, 즉 오버클럭 상태라고 판단한 겁니다. CPU 부품 가격에 너무 심한 거품이 껴있으니 일단 비싸진 주식을 팔아치우고 역대급으로 엄청난 현금이라는 쿨러를 정말 빵빵하게 채워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폭락이라는 블루스크린이 뜰 때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헐값의 최고급 펀더멘털 부품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완벽한 대기 모드인 것입니다. 이는 버핏이 과거에도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며 현금을 비축했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입니다. 시장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홀로 고독하게 매도를 외치고 시장의 공포가 바닥을 쳤을 때 용감하게 매수에 나서는 그의 철학이 2026년에도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13F 공시에서 애플 매도가 확인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레그 아벨 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현금 비축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강력한 대비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버핏의 투자 본능이 또 돋보이는 대목이죠. 이러한 현금 비축은 단순히 대기 자금의 의미를 넘어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자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조수가 빠져나갔을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죠. 지금이 바로 그 조수가 빠져나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그는 시장의 환호성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철저한 분석과 인내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버핏이 가진 인내심이라는 자산은 그 어떤 기술주나 성장주보다 강력한 복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오직 가치에만 집중하여 행동합니다.
이는 초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률에 급급해하다가 중요한 판단력을 흐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향후 밸류에이션과 관심 종목 흔들림 없는 파워 서플라이의 수집. 그렇다면 애플을 팔고 남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버핏은 어디에 통발을 던지고 있을까요? 최근 공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AI 기술력이나 메타버스 같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주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브 같은 대형 보험사, 세브론과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 기업,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소비재 기업들의 지분을 아주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13F 공시에서 뉴요크 타임즈 컴퍼니, NYT에 대한 신규 투자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00만 주가 넘는 규모로 첫 투자를 단행했죠. 이는 워런 버핏의 오랜 투자 성향인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격 결정력, 그리고 신뢰받는 기관에 대한 선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NYT가 전통적인 신문사에서 디지털 구독,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점이 그의 투자 결정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가 집중하는 미래의 가치는 눈부신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압이 예측 불가능하게 튀고 경제의 핑이 요동쳐도 매달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파워 서플라이 같은 기업들입니다. 보험사가 걷어들이는 막대한 투자 대기 자금, 즉 플로트의 힘, 에너지가 주는 물리적 필수재의 확고한 가치,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브랜드 해자, 바로 경제적 해자모트에 그의 자본을 꽂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다지려는 그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피자 같은 익숙한 소비재를 찾게 마련입니다. 버핏은 이런 변치 않는 가치에 집중하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포트폴리오는 마치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NYT 투자는 디지털 시대에도 변치 않는 언론의 가치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버핏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버핏은 단순히 기업의 현재 실적을 넘어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 우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할 내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종목 선정은 단순히 유망 산업을 좇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생존력과 회복력을 갖춘 기업을 찾아내는 정교한 과정인 셈입니다. 처브 같은 보험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 기업은 문명이 유지되는 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도미노 피자 같은 소비재 기업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면서도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죠. 이 모든 기업들은 시장의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튼튼한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는 현명한 전략과도 같습니다. 그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방어적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공격만큼이나 견고한 방어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극강의 리밸런싱 주기 정해진 날짜가 아닌 수학적 팩트에 따른 업데이트.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소리만 들리면 매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며 시스템을 껐다 켰다 난리를 피웁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분기별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고작 2% 남짓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버핏의 리밸런싱 주기는 일반 펀드 매니저들처럼 매월 1일이나 분기 말 같은 달력의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본 세팅 값은 놀랍게도 영구 보유입니다. 그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기업의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종목을 갈아 끼우는 조건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치명적인 에러 코드가 떴을 때처럼 말이죠. 첫째, 메인코어의 손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쟁력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핵심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확신할 때 그는 주저없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단순히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손상되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무능력해지거나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해당 기업이 더 이상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처럼 버핏은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현혹되지 않고 그 기업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CPU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한번 선택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깊지만 그 믿음이 깨질 정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철함이 바로 그가 어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오버클럭. 지금의 애플처럼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터무니없이 폭등해서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압도적인 이득일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때 버핏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그 현금을 더 매력적인 다른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의 리밸런싱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와 수학적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성적인 과열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는 시장의 특정 종목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때 그 거품을 현금화하여 미래에 더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버핏 특유의 정교한 전략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내려 부품 손상을 막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절대 감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숫자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십 년간 그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해 온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결국 버핏에게 주식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이며 그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가치보다 싸게 사서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 되었을 때 파는 것이 그의 투자 방정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에러 코드가 뜨지 않으면 그는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그 이상이든 배당이라는 시간의 복리 쿨러가 돌아가도록 그냥 묵묵히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의 오마하 운영체제가 가진 극강의 인내심이자 장기 투자의 정수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매일 호가창에 일희일비할 때 버핏은 조용히 자신의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의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확신에 기반한 전략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단순한 종목 선택을 넘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는 타짜가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여 자산의 가치를 복리 효과로 극대화하는 농부에 가깝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종목들이 수십 년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버핏이 추구하는 시간의 복리를 가장 잘 실현시켜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여 가치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기업들. 이것이 바로 버핏이 찾아 헤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워런 버핏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성공 투자의 핵심 비결입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자, 결론 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2026년 포트폴리오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차가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호성에 취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소위 연글 매수라는 악성 오버클럭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계좌에 폭락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루스크린이 떴을 때 그 충격을 버텨낼 현금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화려한 테마주를 쫓아 이리저리 뛰는 족대를 내려놓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계좌에 꾸준히 현금을 꽂아줄 지루하지만 확실한 1등 기업의 분할 매수의 통발을 끈기 있게 깔아두십시오. 그 과정은 재미없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장은 당신의 친구다. 하지만 그 친구는 때때로 비이성적이고 광적으로 행동한다. 그럴 때 당신은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 경고는 지금처럼 유동성이 넘쳐오르고 특정 섹터에 대한 과열된 투기가 만연한 시점에서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투자 결정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군중 심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 그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말입니다. 단지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의 투자는 결국 쓰디쓴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버핏은 우리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긴 안목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꾸준한 인내,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현명함이 바로 우리가 버핏에게 배워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더불어 그의 현금 비축 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입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탄약과 식량을 비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넘어 투자의 본질과 인생의 지혜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깊은 철학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최고의 해커 워런 버핏이 시장의 변동성을 지배하는 진짜 시스템 설계도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헤쳐나오며 증명된 필승 전략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 가치에 집중하며 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핏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번 13F 공시는 단순히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현금을 비축하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며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는 그의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오늘 최모찌 재테크 수리점의 차가운 팩트 폭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시스템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